자, 오늘 여러분들 내용 좀 많았었죠? 그래서 도시개발법 맨 마지막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그 다음에 정비법에 나와서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앞의 내용들 그거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아서 보도록 하죠. 10문제인데 첫째,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무슨 환지를 한다? 그걸 평면환지를 합니까? 아니야. 건축물,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건 입체적인 모습을 띈다 해서 땅과 땅은 평지와 평지니까 이건 평면환지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입체적인 모습을 띈다 해서 그건 입체환지를 한다. 그래서 평면환지가 아니라 그건 입체환지. 이때 조심할 건 건축물 중에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 괄호 속에 있는 것도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괄호 속에 있는 게 출제가 아주 잘 된다 그랬으니까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걸 신경 쓸 것. 자, 두 번째, 행정청의 안위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을 때만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까? 아니요. 요거는 특도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지. 요건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면 안 돼요. 실시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지만 환지계획은 특도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라는 것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3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맞습니까? 아니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부터?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러니까 뒷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여기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랬었죠. 그 위에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요거는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으라 라는 게 바로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도 시장 수청자.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요거. 그 다음에 4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확정된다. 언제 확정되죠? 항상 새로운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항상.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건 맞지만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되니까 그때부터 청산금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건 교부합니다. 5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몇 년이죠? 3년이요? 아니야, 2년입니다. 이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 안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죠. 자, 여기서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일이 몇 년이죠? 최저 5년, 최장 10년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날 상환일이었어. 그럼 이때 상환일 날 그 채권 가지고 와서 뭐죠? 원금하고 이자 달라 이겁니다. 원금하고 이자. 그럼 원금이 얼마였었을까? 상환일 날 갔을 때 원금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가져가자. 1,000만 원. 이자는 얼마고? 200만 원. 그럼 2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했더니 원금은 1,000만 원, 이자는 200만 원 준대. 그러면 이거 상환일 날 그부터 받으러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시간을 끌었어. 자, 몇 년 차 갔을까? 깜빡 까먹고 3년 차 됐을 때 그 채권 가지러 가서 상환하러 갔어. 그래서 1,200만 원 주세요라고 3년이 됐을 때 갔어. 얼마 줄까요? 1,000만 원만 줍니다. 이자는 안 줍니다. 왜? 이자는 그 소멸시효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이자 200만 원 날라간 거야. 이건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뭐만 남았어? 1,000만 원 원금만 남은 겁니다. 이것만 주겠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가야 원금 200만 원하고 그 원금 1,000만 원하고 이자 200만 원을 받는 거지. 2년 지나서 가버리면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3년 차에 갔을 때는 200만 원 받는다. 그럼 몇 년 차에 갔죠? 이제 6년 차에 갔습니다. 그래서 6년 됐을 때 갔어. 그럼 어떡한다? 아예 한 푼 못 받습니다. 이자는 벌써 2년 지났을 때 사라졌고 원금은 5년 지나서 왔으니까 한 푼도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늦어진 것만큼 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더 붙여서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놈의 단기 소멸시효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원금은 5년 지나면 못 받고 이자는 2년 지나면 못 받기 때문에 이제 3년 차에 가면 이자 200만 원 날라갔고 6년 차에 가면 원금 1,000만 원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라는 뜻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몇 번? 6번부터. 자, 요 잠깐 지워놓고 또 봅니다. 자, 일단 6번. 정비법으로 넘어가죠. 정비기발설은 양화나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게 재개발입니까? 아니죠. 이건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건 재개발이라 재건축 사업을 한다. 핵심 정비기발설은 양화다는 말하고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란 이 말이 핵심 단어죠. 두 번째, 7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굴 말한다?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누구라 그랬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됐었죠.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가 틀려버렸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써야 되죠. 8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경우에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는다. 이때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에게 공람 절차는 며칠 했었죠? 14일 이상입니다. 20일이 아니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킨다 했으니까 틀렸고. 9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누가 부담하죠? 원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부담하지만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되면 그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 누가 부담하게 하죠? 그때는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보안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 있죠. 그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것도 틀렸고. 마지막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때 얼마가 해제를 요청하죠? 둘로 갈라져. 추진위회가 구성되지 아니했을 때는 100분의 30 이상만 해제를 요청하면 되고 추진위회가 구성됐을 때는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진위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거고 만약에 추진위회가 이미 구성됐다면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때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추진위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니까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3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요게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10문제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아셨죠? 자,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 내일부터 뭔다? 다시 2월입니다. 그럼 2월 하면 뭐가 되죠? 경칩이 좀 있으면 올 것이고 드디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뭐는 찾아온다? 봄 날씨는 찾아옵니다. 힘든 지금을 견디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믿으면서 1월 마지막 강의 올려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